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치러진 A여고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한 후 이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주어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학교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여고 전 교무부장 B씨를 구속하고 그의 쌍둥이 자녀 C, D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시험지에 정답표가 기재됐고요. 또 정답이 기재된 암기장이 발견됐고 휴대전화에 영어 시험 정답이 저장되어 있었고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암기장도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시험지에 그 정답표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채점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작은 글씨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글씨로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번이나 정답이랑 문제지를 유출했다. 그 증거들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밝혔는데요. 먼저 이제 유출된 시기를 보게 되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년여간 5차례에 걸쳐서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기간을 이렇게 역산해서 보게 되면 사실상 쌍둥이 자매가 제대로 시험을 본 것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뿐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쌍둥이 자매가 약 한 100여 등 정도의 성적이 되었는데 그것만 정상적인 어떤 성적으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성적은 정말 이상한 그 시험지 유출에 의해서 이상한 성적을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방금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쌍둥이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답안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이게 선생님이 불러주는 답안지를 그냥 적어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영어 지문과 관련해서는 그게 원래 그냥 참고서에 나오는 거에서 외우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저장된 시점, 이 생성된 시점을 보게 되면 시험보다 훨씬 더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소 의견으로 보내는데 아주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답안지를 뭔가 이렇게 채점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는다라고 한다면 대개는 이제 선생님이 불러주면서 바로바로 저희 뭐 학창 시절에 바로바로 채점을 매지 않습니까? 시험지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작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모해서 외우려는 듯한 그런 어떤 답안 정답안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또 이 정답을 애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따로 이 답안을 또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찰에서는 이 검찰로 모두 다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한 상황입니다. 하재프는 시험지에도 이제 깨알 조그만 글씨로 이제 숫자 같은 걸 적어놨는데 저는 그거 보고 참 옛날 생각나게 들어요.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외웠던 거를 우리가 이제 시험지에 적어놓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단어 같은 거 외웠을 때 직전에 외우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막 그러고 있다가 시험지 받자마자 미리 일단 적어놓고 문제가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적어놓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 쌍둥이가 시험을 봤던 시험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귀퉁이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모든 문제의 답안이 다 적혀 있었다는 지금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적어놨다는 뭐 가로 세로 한 2cm, 3cm 정도 되는 크기로 모든 문제의 답안을 다 적어놨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지에 답안을 적어놓는 의미는 시험 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정답을 맞춰보기 위해서 적어놓는 것인데 그렇다면 효율성이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크게 적지 저렇게 작은 글씨로 적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저것은 시험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놓고 그래서 여기까지 의혹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정답지를 받아가지고 암기장으로 외운 다음에 그 포스트잇에 다시 옮겨 적어가지고 시험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달달달 외웠고 시험지에 받자마자 깨알 같은 글씨로 일단 적어놓은 다음에 그 OMR 카드 있잖아요. 문제는 보지도 않고 그 깨알 같은 정답만 차근차근 옮겨 적었다. 답안만 이렇게 쭉 옮겨갔다. 문제를 신경 안 썼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 과정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없더라 이런 그런 이제 얘기죠.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수식이 필요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다 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정답만 적혀 있더라. 일부 그 풀이 과정에 적혀 있는 시험지도 있었는데 그 풀이 과정에 의거하면 이 답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 대충 적어놓기만 하고 정답은 외운 대로 별도로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경찰의 얘기는 이미 답이 유출되고 쌍둥이 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빠, 교무부장인 아빠가 전달해 줬는지까지는 아직 못 밝힌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녀 관계라고 하는 특수적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네. 아버지가 전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증거라고 한다면 예컨대 아버지가 정답이 적혀 있는 프린트된 네. 그런 시험지를 딸한테 준 게 집에서 발견됐다. 그렇죠. 이 정도 그게 가장 되면은 직접적인 뭐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직접 증거가 되겠지만 지금 이 정도 나온 사항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직접 증거로는 제가 봤을 때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판례를 보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뭐 교수나 교사뿐만 아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험을 본 학생들도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갖다가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지금 그 쌍둥이 딸들이 그 구속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미성년자라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는데 딸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계속 혐의를 갖다가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선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정도까지의 증거들이 있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 부녀는 지금도 부인을 부인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첫째로는 뭐 아마 저걸 끝까지 부인해서 본인의 딸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딸한테 피해를 덜 주려고. 뭐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저게 만약 문제가 되면 퇴학되면은 모든 게 점수 자체로 다 0점이 되는 사라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자퇴를 하고 딴 데로 옮기게 되면 그 점수가 계속 또 인정되는 부분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딸들을 어떻게든 좀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부인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저걸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본인은 모른다. 저거는 왜 저렇게 저장이 되는지 모르고 네. 지금 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딸들에게도 아빠가 다 조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정답을 맞춰보기 위해서 적어놨다든지.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 부분까지 본인이 막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지시를 하고 예. 딸들한테도 그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럼 김남훈 만약에 0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죄질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잘못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이제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고 하더라도 딸들이 고등학생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양심상 이것을 해서 된 것, 안 되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서로 욕심에 의해서 성적에 대한 욕심에서 그런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본인의 어떤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전의 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반성을 만약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 갔을 때 재판부에서 이게 과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범죄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아이들이라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적인 내용이 하나 되는데 하지만 성적표를 보니까 내신이 있고 이제 모의고사라는 성적이 있는데 그거를 경찰이 이제 비교해 봤더니 뭐 그렇게 꼭 대체로 좀 비례하거든요. 그런 성적. 예, 당연히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게 중간고사건 기말고사건 모의고사건 일정 정도 이상의 경향성을 가지고 비슷하게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주변 학부모들이 지금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내시면 전교 1등씩 하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도 한번 공개해봐라. 네, 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이 출제를 이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진짜 본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학부모들이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다 이런 식으로 공개가 그동안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지금 쌍둥이 한 명 언니 같은 경우에는 네. 2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했는데 그 시기에 모의고사에서는 459등.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2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했는데 또 이 동시기 모의고사에서는 301등.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전교 1등을 하다가 모의고사에는 300등, 400등을 하느냐.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의혹이 시작이 됐었죠. 알겠습니다.